자, 지금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거 치료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드름과 모낭염의 한한, 염증은 다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들을 하면 사실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지한 원장님 말씀처럼 치료받으면 무조건 좋아져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치료받고 좋아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가장 좋은 여드름 치료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우리 여드름 나면은 그렇게 신경 쓰일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얼굴에 트러블이 좀 자주 나는 편인데 그때마다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을 한 번에 좀 없앨 수 있는 염증주사 같은 거 저도 이제 셀프로 좀 놓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진짜 바로 여드름이 좀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거 치료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희가 오늘 해드릴 얘기는 이렇게 피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주사의 성분이 어떤 거고 어떤 원리로 우리 여드름을 치료하게 되는 거죠? 염증주사의 성분은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의 일종이죠. 스테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작용을 하는 약의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모낭염이 됐든 여드름이 됐든 어쨌든 붉고 뭔가 안에 고름이 차 있고 이런 것들은 염증 반응의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소 부위에 스테로이드 성분을 써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주사를 통칭해서 염증주사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염증주사를 놓는 거는 단순히 빨갛게 된 거는 이제 염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회복 단계에서 붉게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염증주사의 효과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런 것보다는 보통 우리가 응계성 여드름 내지는 심상성 여드름이라고 부르는 만졌을 때 좀 딱딱한 그런 정도의 여드름에 더 사실 효과가 좋아요. 물론 고름이 노랗게 차올라 있는 그런 데 주사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연고를 바르거나 아니면 압출을 하거나 배농을 통해서 사실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졌을 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곳에 염증주사를 많이 놓는 편입니다. 스테로이드라고 하셨잖아요. 스테로이드 성분인데 자주 맞아도 상관없어요?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스테로이드라는 그 단어, 스테로이드라는 그 5글자의 단어를 들으면 뭔가 이게 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약간은 스테로이드에 대한 좀 악명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상식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강한 항염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 속에서도 다 스스로 만들어져요. 우리 몸도 항상 염증 반응이 생겼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재생을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라는 그 자체가 어떤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스테로이드라는 물질을 약물로서 과도한 용량을 장시간 동안 노출을 했을 때 그때 뭐 발생할 수 있는 뭐 쿠싱 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인성 스테로이드에 의한 질환들이 있는데 그 정도의 그런 과도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피부에 그냥 국소적으로 일부분 아주 소량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고 더 심해지는 분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왜?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소적으로 내가 한 부위에 이제 염증이 올라왔고 거기에 이제 염증주사를 맞았을 때 그 부위에 국한해서 염증이 더 심해지거나 여드름이 더 심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염증주사를 맞았는데 어떤 위생적으로 안 좋아서 자꾸 만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병합되거나 했을 때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들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끔 이제 여드름 치료를 하고 나서 난 여드름이 더 안 좋아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치료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한창 이제 여드름이 막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그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뭐 골드 PTT 같은 어떤 특정 시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여드름이 뭐 악화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좀 덧붙이자면 여드름 치료는 세균의 증식, 그리고 피지샘의 각질이나 이런 거에 노폐물에 의해서 피지샘이 막히고 그다음에 거기 세균이 증식하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데, 세균의 어떤 증식이 많이 과도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이제 염증주사만 맞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거든요. 염증주사는 포인트별로 올라오는 그런 염증들을 단순히 가라앉힐 수 있는 용도인 거지, 예를 들어 그런 부위에 세균 번식이 워낙 심하다 이랬을 때는 뭐 먹는 항생제를 쓰거나 바르는 항생제 그런 약제들을 함께 이제 사용해줘야 좋아지는 거지, 단순하게 염증주사라는 게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니까요. 그분은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 제 환자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장?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앞서 방금 설명드렸던 항생제, 항염작용하는 그런 약제, 그리고 뭐 피지샘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레이저, 이런 것들은 당장의 급한 불을 꺼줄 수 있고, 염증주사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또 트러블이 올라오고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한 불을 끄는 좋은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경과를 좋게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들을 먼저 잡아주는 거, 그 포인트별로 가장 이 환자한테 맞는 치료를 했을 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피지샘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큰 병변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쪽에는 염증 주사를 하기도 하고 피지량도 좀 많이 압출을 좀 했어야 되기 때문에 압출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공을 들인 결과인 거죠. 얼마나 걸렸나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 한 6주 정도의 경과고 그 뒤로도 계속 오시는데 계속 좋아지고 계시죠. 여드름 치료 받으면 다 좋아질 수 있나요? 피부 트러블이라는 거를 여드름과 모낭염에 국한한다면 사실 다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뭐 항생제를 쓰건 염증 주사 같은 스테로이드 성분을 국소적으로 주사하던 혹은 먹는 약으로 먹던, 그러니까 원인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들을 하면 사실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얼굴에 난 특정 트러블, 뭐 예를 들면 뭐 주사 피부염이라든지 뭐 피부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대부분 피부 트러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원인이 여드름과 모낭염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모든 피부 트러블이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여드름과 모낭염에 한한 염증은 다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여드름이 생긴 분들은 우리가 먹는 약도 쓰고 되게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거나 그런 근본적인 어떤 질환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뭐 압출하고 조금 염증 주사 맞고 이렇게 좋아진다고 아무리 한들 결국은 다시 올라오고 또 색소도 침착되고 흉터 생기고 이게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올라오는 여드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여드름 치료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 원장님, 네. 염증 주사를 맞으면 부작용은 없나요? 대표적으로 이런 지방층에 염증 주사가 좀 들어가거나 했을 때는 좀 패인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일시적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게 대부분의 경과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단지 이제 그렇게 잘못된 주사 주의법 때문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원래 트러블이 깊어가지고 진피층까지 염증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돼서 그것 때문에 염증이 이제 패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되신 거고, 염증 주사는 예측되는 패임에 대해서 그걸 줄여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염증 주사 때문에 패였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오해인 거죠. 정말 지방층을 타겟팅을 해서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게 되면 지방이 좀 녹는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여드름이나 뭐 이제 염증이 있어서 염증 주사를 놓는 경우에 깊이를 어느 정도 손으로 느끼고 굉장히 소량을 보통 주사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패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되게 스트레스고, 그 패였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정말 이게 염증 주사의 스테로이드 성분 때문에 패였다고 하면 이건 100% 다시 돌아오거든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염증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패이진 않을까에 대한 고민은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뭐 내가 한 1, 2주 있다가 중요하게 뭐 결혼식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다시 꺼진 부분을 이렇게 슬쩍 올라오게 할 수 있는 주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내가 정말 염증이 올라왔다, 그래서 염증 주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패인 때문에 염증 주사를 안 맞으시는 거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염증성 여드름 혹은 이제 비염증성 여드름을 좀 구분을 하긴 해야 되는데, 희끗희끗하게 올라오는 면포가 생기는 화이트헤드 그리고 블랙헤드 같은 것들은 압출로서 우리가 제거를 할 수 있는 거고, 붉은 기운이 있는 그런 염증이 생겨있는 여드름은 빠르게 염증 주사 맞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득이죠. 오늘은 염증 주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영상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난 특별하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뭐 장? 난 특별한데? 장 얘기? 나 원래 책도 쓰려고 했었어. 제목 있어. 정도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 정도 전문가지. 확실해?